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과학 수업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하나씩 복습해 보고, 자, 그리고 우리 등교했을 때는 또 등교했을 때대로 즐거운 수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화산이 있는데 화산 안쪽에 있는 암석이 녹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세 글자로 마그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산 밖으로 나온 마그마를 보고 두 글자로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굳어서 생긴 돌,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해요. 화성암, 화산으로 생성된 암석. 자, 그럼 그 화성암들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 현무암, 화강암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현무암, 그리고 이렇게 생겼던 화강암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무암이 물어보네요. 우리 둘 다 마그마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인데 왜 이렇게 생긴 게 다른 걸까? 그랬더니 화강암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현무암 너 호기심이 많구나. 그럼 현무암과 화강암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또 설명해 드렸죠. 현무암은요, 땅 표면, 지표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화강암은 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무암은 지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지표면이라고 했는데 이 밖으로 용암이 나왔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것이 바깥의 온도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빨리 식어요. 빨리 식으니까 알갱이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 충분하지 못한 시간 동안에 알갱이를 빨리 굳어버렸기 때문에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돌을 보여줬을 때 구멍이 굉장히 많지만 자세히 봤을 때 알갱이가 보이지는 않았더라.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 그리고 이렇게 만져서 봤을 때도 막 이렇게 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가루일 정도로 알갱이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화강암으로 가볼게요. 자, 화강암은요, 이 깊은 땅 속에서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뜨거워가지고 잘 식질 않아요. 엄청 천천히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알갱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갱이의 크기가 비교적 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하얀 표면에 검정 부분이 이렇게 있고 햇빛을 비춰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는 건 석영이라는 물질의 알갱이일 것이고, 자, 검정색인 건 또 검정색 나름의 알갱이의 크기가 다 좀 큰 그런 물질들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현무암일까요? 화강암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현무암입니다. 힌트는 뭐다? 구멍이 나 있죠.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화강암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갱이의 크기가 크잖아요. 선생님, 제 눈엔 알갱이가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여기 보면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다 다르지? 그 까만 게 알갱이야. 자, 하나, 둘, 셋. 네, 현무암입니다. 구멍도 보이고요. 알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네, 화강암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하나, 둘, 셋. 화강암? 현무암? 그냥 봤을 때는 색깔이 짙은 걸 보니까 현무암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 색깔이랑 비슷하죠? 색깔은 얘랑 비슷해. 근데 얘처럼 구멍은 안 나 있네? 그렇다고 화강암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한 가지 색이야. 얘는 현무암이에요. 구멍이 현무암이라고 모두 다 구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용암이 나와서 식으면서 가스가 급격히 빠져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빨리 굳어서 구멍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을 좀 덜 거친 친구들은 구멍이 안 생긴 현무암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자, 하나, 둘, 셋. 네, 현무암 맞습니다. 현무암이 화강암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현무암은 무슨 화강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라르방이 있는데요. 이런 도라르방이나 혹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건물들 보시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곳에서 현무암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화강암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그런 바위들은 대부분 다 화강암이에요. 요런 계단이나 시멘트로 만든 거 말고 돌을 아예 갖다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계단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싱크대나 개수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면대 같은 것들도 화강암, 돌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요. 물론 인조 대리석이라고 해서 그냥 가짜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화강암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 화산활동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용암에 덮인 밭이에요. 밭이 굉장히 시꺼멓게 덮여있고 불도 나죠. 자, 그럼 이 밭에서 키우고 있던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사망하셨겠죠. 자, 농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 그리고 식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자, 현무암으로 도라르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주도의 상징이 되었죠. 자, 사람들은 이런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바로 화산 활동을 통해 나온 돌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화산재에 덮인 밭 좀 보세요.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산불이 납니다.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화산 주변은 마그마가 이제 폭발을 하고 용암이 뜨거워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져요. 그걸 이용해서 전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지열, 땅의 열로 발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열 발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기를 만들고 난방을 하는 데 쓰입니다. 아, 화산재에 덮인 열매 보세요. 먹겠습니까? 식물에게 피해를 주죠. 용암동굴 한번 보시겠어요? 용암이 흘러서 동굴이 생성된 건데 이런 동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 보세요. 꼭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 있는 동굴이에요. 이런 거 보러 사람들이 다 관광하러 가겠죠? 관광 자원이 됩니다. 용암으로 덮인 마을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재산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굉장할 겁니다. 화산재가 쌓인 마을도 좀 보세요. 재산 피해가 엄청나겠죠. 언제 다 치우겠습니까? 자, 땅속의 높은 열을 이용한 온천도 있습니다. 온천이 따끈따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겠죠? 돈이 많이 되겠죠. 관광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하늘을 덮은 화산재는 비행기를 날 수 없게 합니다. 숲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땅에 비옥하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숨쉬기 어려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산재 구름이 태양 빛을 가리기도 하고요. 그 화산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물질을 연구하고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과학 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화산활동과 우리 생활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관련이 깊은 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산활동을 통해서 도라르방이나 온천, 동굴은 관광산업으로 쓰일 수 있고요. 지열을 발전하는 건 발전산업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현무암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현무암 화산재를 이용해서 화산송이팩 이런 것들 생활용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안 좋은 점을 많이 이제 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우리가 인간이 적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좋게 잘 활용하는 부분도 물론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짝수 친구들은 내일 오면 만들 거고, 홀수 친구들은 어제 만들었을 거예요. 지진에 안전한 건물 모형 만들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선생님 정신이 좀 없네요. 네, 그죠?
안녕.